인공지능의 네 번째 이야기, 기계학습의 두 번째, 회귀의 이론 편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최적화 기법은 약간 심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잘 익숙하지 않으면은 일단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인공지능 모델의 최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복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 로스 함수도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가장 이상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이렇게 이제 갈수록 로스 함수가 줄어드는 약간 그런 모양인 거죠. 근데 이게 딱 0에 떨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0으로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 폭이 특정 스레시홀드보다 낮으면은 최적화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1 타임에서의 로스 함수와 t 타임의 로스 함수의 차이가 0.0001보다 작다 그러면은 0이 된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성능을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세타 제로, 세타 마이너스 알파의 라운드 세타 라운드 이제 이 알파입니다. 네. 이 알파는 알파가 적절하면 이 점이 적절하게 쭉쭉쭉 이렇게 줄어들 테니까 적절한 반복 감소를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알파가 너무 작으면 0.00000 이렇게 너무 작으면 그때는 아주 엉금엉금 접근을 할 테니까 천천히 수렴할 겁니다. 그리고 알파가 너무 크면 1000 이렇게 큰 값을 쓰면 보세요. 이 점에서 이 점인 거죠. 자, 이 점에서 이만큼 이동을 하니까 적당했어요. 이 점에서 이만큼 이동을 하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점에서 어떻게 돼요? 이만큼 이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방향은 반대죠. 또 그 다음 점으로 이동을 하면 또 이만큼 이동해버리니까 그 다음 미안합니다. 이 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오실레이션이 발생하면 오히려 이렇게 로스 함수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알파를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알파를 이렇게 충분히 너무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갈 정도로 작은 알파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값을 곱하기 10씩 해가면서 적당한 알파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알파 값이 커져가지고 오실레이션이 발생하면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가면 너무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좀 줄여가지고 가는 이런 식으로 나는 적당한 알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미분이 0이 되는 점을 찾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실은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하나의 미니멈만 갖는 경우, 네, 이걸 우리가 미분에서 0이 된다고 해서 극소라고 배웠습니다. 영어로는 로컬 미니멈이죠. 그런데 이 전체 함수에서 가장 작은 값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소입니다. 이걸 우리가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로스 함수는 극소와 최소가 일치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좋은 법은 없어요. 그죠? 안 좋은 로스 함수의 예를 보자면 이런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쭉 감소하다가 미분이 살짝 0이 됐다가 다시 또 감소를 해요. 이런 우리가 그 변곡점이라고 배웠죠. 이런 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쭉 감소를 하다가 이런 점을 만나면 거기다 멈춰버려요. 그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서는. 그래서 이런 노이지한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멈춥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죠? 또는 이와 같은 함수죠. 두 개의 극소가 존재합니다. 두 개의 로컬 미니멈이 존재해요. 즉 미분이 0이 되는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세 개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만약에 시작점을 잘못 잡으면 로컬 미니멈에서 멈춰버려요.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인데 첫 번째 문제점은 아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J 오브 세타는 2m분의 1의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m까지 뭐 이렇게 해서 했었죠. m이 너무나 큰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겁니다. 몇 천만 개? 뭐 몇 억 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내줘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해결 방법은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m개의 데이터 중에서 적절하게 n개만 샘플링 해가지고 얘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훨씬 빨리 구할 수 있고 똑바로 수렴하지는 않지만 약간 둘러가더라도 수렴을 하기는 해요. 두 번째는 아까처럼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노이지한 함수를 만나거나 또는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함수가 생겼다고 해보죠. 어디서 시작해서 쭉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점으로 점프를 합니다. 랜덤하게. 그리고 또 쭉 수렴을 하다가 또 갑자기 점프를 해요. 수렴하다가 또 점프를 해요. 이렇게 하면 비록 글로벌 미니멈으로 가는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멘텀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잠깐 미분이 0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내려오던 힘이 있으니까 좀 더 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라면 지금까지 오던 게 있으니까 좀 더 가라고 해도 다시 돌아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모양이라면 0이 되어서 좀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좀 더 가 그러면 계속 가버릴 겁니다. 이렇게 노이지한 어떤 그런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첫 번째 방법, 최적화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개할 겁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보세요. 변수가 여러 개 나오는데 어떤 변수도 미분한 그레디언트는 매우 크고 어떤 변수도 미분한 그레디언트는 매우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0.1씩 줄인다고 해도 큰 값이 훨씬 더 빠르게 수렴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변수는 수렴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RMS 프랍이나 에이다 그레디언트 같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소개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과 에이다 그레디언트의 방법을 합친 게 아담인데 이게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모멘텀, 관성, 추진력 이런 뜻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모멘텀이라고 쳐보시면은 주가 이야기가 맨 처음 나옵니다. 그죠? 네, 보세요. 이 지점에서 주가가 살짝 올랐어요. 오르는 거 맞나요, 여러분? 오른다고 볼 수 있나요? 근데 보시면은 좀 더 넓게 보시면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미안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인데 잠깐 오른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여러분. 야, 지금까지 떨어졌어. 잠깐 올랐다고 해도 다시 또 떨어질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모멘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보시면은 뭐 10일 평균, 뭐 20일 평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멘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MA,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 시점에 있으면은 과거 얼마만큼의 시점에 있는 값들을 평균 내서 얘를 참조한다는 거죠. 그 다음 시점으로 이동하면 또 이동하는 이 크기가 바뀔 겁니다. 평균을 본 그 크기가. 이걸 윈도우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이동 평균을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심플 무빙 에버리지죠. 그래서 이 방법은 과거 L만큼의 간격을 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L이 2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현재 데이터는 1000인데 그죠? 그 다음 달은 1050이 됐어요. 근데 그 이전 두 개 평균 내면은 10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데이터가 1010이면 좀 떨어졌죠?
또 두 개 평균 내면은 1030이니까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데이터는 여기 있지만 평균 내면 이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걸 우리가 단순 이동 평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단순 이동 평균은 L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긴 구간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현재 2025년이라고 칩시다. 만약 이게 10이라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다 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가까운 시기에 발생한 일이 옛날 일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순 이동 평균 다 좋은데 이걸 균등하게 본단 말이야. 그건 안 좋은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걸 더 중요하게 보고 멀리 있는 걸 좀 덜 중요하게 보겠어. 라고 하는 게 가중 이동 평균입니다. 이걸 리니어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이런 말을 쓰는데, 네. 만약에 이 구간을 보겠다면 나의 가까운 녀석보다, 나의 먼 녀석보다 가까운 녀석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일 때의 가중치는 2를 주고 n이 1일 때 가중치는 2를 줘서 곱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가중 이동 평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가중치를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가까운 시간은 좀 높이 주고 먼 시간은 좀 이렇게 약하게 줄까요? 이게 선형 함수를 따르기 때문에 이걸 리니어라는 말을 쓰는데, 실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지수 함수 모양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EMA라고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알파를 주는데 멀리 갈수록 1-알파, 1-알파의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가중치를 곱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받는데 갈수록 훨씬 더 낮은 가중치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수 이동 평균 우리가 V라고 한다면은, 네, 이 값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레디언트를 각각 구하고 이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제곱 형태의 가중치를 곱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VT-1과의 관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VT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구한 그레디언트에 그 전까지 구한 지수 이동 평균을 더해서 방향성을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식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모멘텀을 적용한 것은 이렇게 모멘텀을 빼주는 형태로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게 0이 되더라도 뒤에 있는 모멘텀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미분이 0이 돼도 지금까지 온 모멘텀의 값이 있으니까 더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노이지한 이런 서피스에서는 이 부분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로컬 민의 경우도 만약 이렇게 로컬 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0이 되더라도 이걸 넘어서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이지하거나 로컬민을 가진 로스 함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에이다 그레디언트,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죠.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진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레디언트들 중에서 이게 크면 더 빠르게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작으면 훨씬 더 학습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너 너무 빨리 가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큰 변수의 어떤 학습 속도를 늦추어서 모든 변수가 고르게 학습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에이다 그레디언트의 기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누적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합니다. 이 누적 그레디언트는 그 전까지의 누적 그레디언트에 현재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라면은
그레디언트 제곱을 계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레디언트를 적용할 때 누적 그레디언트 분의 1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그레디언트 값이 매우 크다면은 이 값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게 작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게 작다면은 작은 값으로 나누니까 좀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미안합니다. 좀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레디언트들을 좀 이렇게 고르게 적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플러스 엡실론이 붙은 이유는 디바이드 바이 제로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에이다 그레디언트는 어떤 누적 그레디언트가 큰 변수에 대해서는 값을 줄여서 변수들이 고르게 학습되게 만들긴 하지만, 대신 단점이 뭐냐면 이 GT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그레디언트가 더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GT로 나누는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크다는 얘기는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RMS 플랍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RMS 플랍은 아까 봤던 그 지수 이동 평균의 개념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는 우리가 GT를 그냥 GT-1에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그냥 더했었죠. 이제는 그레디언트의 제곱에 1-감마라고 하는 지수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걸 계속 적용을 하면 결국 얘도 제곱이 돼서 들어갈 테니까 이 값이 멀리 있는 그레디언트는 거의 0이 될 것이고, 가까이 있는 그레디언트만 적용이 돼서 이제 이게 너무 커지는 효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식은 같습니다. 이 아담은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아담이라고 하는 게 어댑티브 모멘텀의 줄임말입니다. ADAM이죠. 그래서 모멘텀과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를 다 적용을 하는 방법인데, 보세요. 모멘텀은 어떤 이전의 모멘텀에 그레디언트를 더하는 형태로 적용이 됐었죠. 그리고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는 실제로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이 GT로 나눠졌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M과 G를 적절하게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G로 나눠주고 G로 나눈 M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적용이 되니까 지금까지의 추세도 반영이 되면서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의 개념이 적용이 되니까 어떤 그레디언트가 큰 변수에 대해서는 그 값을 낮춰서 변수들이 고르게 바뀌도록 적용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최적화 기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정규화하고 이 회귀 모델의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